자, 이제는 또 시장 소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시장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각하셨죠? 예. 죄송합니다. 생방송은 찾기 어려워요. 교통 상황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헤어가 지금 내려와 완전히. 있거든요. 네. 진짜 뭐 그건 이제 우스갯소리고 좀 이제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덱스터 이영로 차장도 좀 들으신 거 많죠? 예, 많이 있고 되게 좋은 회사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VI라든지 VI, AI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서 필수적인 그런 회사이고요. 그럼 뭐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뭐 이제 잘 되면은 대박, 안 되면 쪽박 이거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안 돼도 한두 번의 그 실패 정도는 또 다른 이제 토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공의 토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저는 이제 미래의 가치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심이 많이 가요. 그리고 오늘 이제 또 14일이니까 애플이 신제품 내놓잖아요. 온라인 컨퍼런스로. 네. 거기에 이제 어제도 잠깐 뭐 물론 맥스트라는 기업을 연결시키면서 AR, VR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그런 VFX라든지 가상의 메타버스 이 네. 개념이잖아요. 중국에서는 메타버스가 공상이라고 폄하를 하지만 그렇죠.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스탠다드한 업체들, 그 빅기업들은 그런 쪽으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공상이라기보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든 전파 속으로 들어가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안에 새로운 공간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건 가상이 아닌 가상의 현실의 연장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예. 맞습니다. 하여튼 메타버스나 뭐 기타 그런 단발성 이슈에 엉키지 않고 이런 외형을 탄탄하게 키워가지고 진행을 하려는 이 덱스터 네. 상당히 관심이고. 자, 이 소문은 또 어떤 기업들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제가 이제 오늘 갖고 온 부분은 네. 일단은 종목이라기보다 시장 전체에 대한 조금 뭐랄까 산업의 트렌드? 뭐라고 최근에 이제 그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계속 돌아가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 요즘 이제 CFD 예. 때문에 아주 이게 이제 많죠. 어제 같은 경우도 일단은 계속 아침 방송에도 딱 해서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 좋다고 했는데 시장에서 엄청나게 어제 두들겨 맞았죠. 기관 외국인들이 어제 엄청나게 그걸 매도를 했습니다. 그 힌지 업체들이 대부분 네. 어제 많이 휘었어요. KC바테, 그다음에 파인테크닉스, 파인테크닉스, 예. 뭐 오스코넥은 사실 오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두 개의 기업이 10%가 급락했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힌지의 다변화 그리고 네. 메탈 플레이트가 빠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나는데 메탈 플레이트는 점점 빠질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경첩이라는 게 네. 구조 자체가 이렇게 우리 왜 문에 달려 있는 거 보면은 금속판이 네. 두 개 붙어 있죠. 근데 그런 건 이제 1차원적인 거고 대부분 이제 좀 고난이도는 네. 롤러블입니다. 네. 덤블링 하는 거. 이렇게 네. 덤블링으로 뒤로 말려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대체되니까 당연히 빠진다는데 시장에서는 뭐가 빠진대 다 원화됐네 그러면서 던져 막 그래가지고 와다다다다 근데 이게 롤러블링 거기에 또 CFD 터지고 막 이런 예.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뭐 그거에 대한 금속이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제 견고하게 만들려면은 그런 부분들은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시장이 일단은 최근 들어서 보면은 그러니까 회사가 잘못되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수급으로 인해서 깨져가지고 이제 많이 누르게 되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조금 이제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죠. 많이 이제 서로 이렇게 조금 수급이 눌려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한 2, 3일 정도 지속되게 되면은 담보 부족이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3천을 또 잠깐 또 깰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또 강하게 반등이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뭐 지수? 이런 이런 시장이 왔다 갔다 폴더블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수를 가셔가지고 네. 어디를 긁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를 들었던 폴더블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많이 가다하게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예시로 들었던 건데 근데 시장이 제가 이제 좀 아는 척을 하자면 네. 폴더블은 이제 올해에 히트는 쳤죠. 네. 지금 인기는 높고 근데 그건 이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표면적인 거고 네. 뒷면을 들여다보면 생산이 그렇게 따라가질 못해요. 네. 베트남 라인이
이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좀 원활히 돌아가진 않고 물론 네. 하반기에 좀 빨리 돌릴 수는 있겠어요. 좀 빨리 돌리면 올해 이제 4분기까지 한 700만 대를 원래 폴더블 폰 쪽으로 원래 예상했었는데, 예상이 했었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삼성 입장에서 보면 내년 전망을 어떻게 할 거냐. 네. 내년 전망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제가 그렇죠. 방송상 처음 공개하기는 준비할 때, 어렵지만 예. 문건이 예. 무슨 요즘 정치 문건처럼 예. 이 문건을 보면은 내년도 폴더블 전망이 높지는 않아요. 네. 대략 1000만 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700만 대를 달성하고 내년은 그러면 한 2000만 대나 뭐 이렇게 봤었으면은 그 힌지도 네. 굉장히 폭발적일 텐데 내년도 전망이 조금 낮은 게 아마 힌지 쪽의 주가에 타격을 준 것이 아닐까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글로벌에서 이제 인기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네. 때는 그런 거를 떠나서 분명히 실적은 되게 좋을 걸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예. 뭐 그렇지만 이제 수급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시장이 이제 좌지우지 조금씩 종목별로 네. 이런 식으로 눌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잘 올라왔던 것들은 한 번쯤은 이제 좀 조심 그 시장의 수급 순간적으로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예. 많죠. 시세가 보면은 갑자기 쿵거려요. 네, 그쵸. 그 이유를 막 찾아보면 아무 이유도 없어요. 없고 그냥 네. 수급이에요. 예. 그래서 이영도 차장이 말씀하시는 거는 시세가 좀 강하게 뻗어 네. 나갔던 것들은 한 번씩 쿵쿵거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결국에는 주가가 등락이 있지만 네. 본질이나 뭐 어떤 수익성이 좋으면 다시 회복이 빠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빠르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지만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연말까지 뭐 어쨌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이 기업은 아예 이제 별개인 종목. 그거에 영향을 안 받는다. 예, 안 받는 종목. 결론은 그거네요. 예. 자, 그렇죠. 좀 자유롭다. 예. 하여튼 뭐예요, 그럼 기업? 예, 갖고 온 게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예, 올해 어떤 2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2월 달에 상장한 기업이고요. 네. 이게 이제 오버레이 계측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이 장비가 뭐냐? 이제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세화되면서 노광 장비를 써가지고 그 패턴을 찍어서 그 부분을 이제 뭐 식각이든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회로를 만들고 이거를 중간중간 한번 찍을 때마다 그거를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잘 됐냐 안 됐냐, 이게 적층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장비가 오버레이 장비인데 이 오버레이 장비가 기존에는 미국의 KLA하고 그다음에 네덜란드의 ASML이 이제 거의 다 독과점 형태로 차지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이 회사가 시장에 진입을 해가지고 네. 국산화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SK 하이닉스 향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연구소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이제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삼성전자에도 지금 납품을 하려고 계속적인 고객 다변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비해서 작년의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경우를 올해 상반기에 다 뛰어넘었어요. 올 하반기까지 올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 540억 정도의 영업이익 200억 이상의 그런 거를 좀 예상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상장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의 기관의 매도가 한 145만 주 이상, 한 거의 150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물량도 상장하면서 받았던 기관 기관이 공모에 참여했던 주식 수량이 114만 주였습니다. 벤처금융인의 전문 투자들이 투자했던 게 111만 주였는데 이거는 보호 회수가 1개월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벤처금융이라든지 기관 쪽에 대한 물량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소화가 다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보통 신규 상장 기업들의 주가가 무거운 게 이제 오버행. 네, 그렇죠. 항상 그거죠. 네. 최근에 그래서 상장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어요. 네.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제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괜찮은 기업이다 했는데 오늘 발표하기 전에는 좀 안 올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네. 금요일하고 어제 조금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올랐지만 아직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다. 이 회사가 전체적으로 이제 KLA하고의 그 기술이 좀 겹칩니다. 그래서 이쪽 그 테스트 장비하는 방식이 IBO라고 해가지고 네. 이미지를 판단을 해서 그 회로의 패턴이 잘 됐냐 잘못됐냐를 판단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게 미국의 KLA하고 같은 방식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 사실은 이 KLA 방식을 대체한다고 얘기들이 소문이 좀 있더군요. 근데 네. 쉽지는 않은 과정이긴 네. 해요, 지난하게. 네.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뭐 시도를 한다는 거는 높게 살 수 있겠고 네. 회사가 그렇게 가겠다는데 네, 그렇죠. 뭐 어떻게 할 거야? 어쨌든 뭐 이 방식으로 인한 매출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 정도였는데 이게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점차적으로 그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잠식을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예. 그렇기 때문에 올 상반기까지는 한 5% 정도에서 10% 사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네. 점차적으로 좀 늘려갈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 KLA라는 회사에서 삼성전자에 매출하는 비중이 한 28% 정도가 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반도체 테스트 장비의 수요처가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이제 많은 그 매출처들이 있기 때문에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그 원벤더가 아닌 투벤더 이상의 이런 장비들도 테스트 장비나 이런 것들도 투벤더 이상으로 갖고 가려고 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그런 추세를 보게 되면은 매출액은 점점 더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파운드리 업체들도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파운드리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DB하이텍이나 이런 쪽에도 노광 장비에 대한 노광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갔을 때 매출액이 좀 이쪽에도 나갈 수 있다. 또 하나 그 노광 장비를 하게 되면 기존에는 이 테스트 장비가 노광 장비 하나당 1.5대 정도 수준의 그 배치가 됐었대요. 그런데 네. 향후 앞으로 이제 그 빠른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3대 이상까지도 이제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 2배 이상의 그 장비가 출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오로스 테크놀로지 저도 어제 얘기를 좀 들었는데 하여튼 소문은 거기나 이쪽이나 뭐 다 이렇게 발 없는 말처럼 달려다니는군요. 거기서 뭐 제 귀나 뭐 이용주 차장 귀는 똑같으니까. 네. 뭐 그래서 재밌었어요. 되게 좋아 보이고 이제 향후 발전 가능성도 되게 좀 높다. 오케이. 예,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습식 밴드는 언제 할 거예요? 아까 좀 막 동국제약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밴드요? 예, 예. 알았어. 언제든가 때가 되면 또 네, 하겠죠. 알겠습니다. 이영노 차장의 소문으로 들었어. 예. 네, 오늘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노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